대표님의 키워드 찾는 방법이 되게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전략.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상위 노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특혜를 본 건 아닌 게 제가 판매했던 상품은 1위를 유지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한 해봤자 1, 2주?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대표님 아까 진입 경로는 블루오션으로 해라 라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키워드 찾는 방법이 되게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전략.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상위 노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특혜를 본 건 아닌 게 제가 판매했던 상품은 1위를 유지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한 해봤자 1, 2주? 그래서 저는 3, 4위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3, 4위? 5위까지는 뭐 별다른 상위 노출에 대한 엄청난 비법은 없고 세부 키워드에서 잘 판매가 돼서 그 상품 자체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대표 키워드에서도 당연히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안에서 클릭은 덜 받더라도 거기서 구매 전환율이 높으면 위로 판매량은 적어도 띄워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어서 구매 전환율이 잘 나오면 판매량이 좀 적어도 순위를 높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 추출하실 때도 상품 수를 절대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등록을 안 한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 A, B, C, D가 있다 하면은 1, 2, 3위 상품에서 A를 언급을 안 했으면은 그 상품을 상품명에 써서 거기서 이제 판매량이 많이 되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른 세부 키워드보다 더 쉽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요즘 사실 상품명을 30자 이내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진입할 때는 30자 이내로 써서 많이 못 써요, 세부 키워드 자체를. 그래서 그 세부 키워드 선정하실 때도 좀 경쟁이 덜한 걸 찾는 게 좀 중요하고, 어쨌든 본질적으로 판매가 돼야 돼서 상세 페이지는 그냥 완벽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레드오션에 있는 상품을 팔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레드오션이라 할지라도 이런 트렌드를 미리 좀 파악해서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는 상품을 찾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까도 그 분무기를 처음에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표님만의 트렌드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품의 트렌드를 익힐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나요? 일단 제가 트렌드를 읽을 때 좀 쓰는 방법은 일단 이커머스 관련된 뉴스레터를 다 구독을 해놔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라기보다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뉴스레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캐릿이랑 퍼블리랑 그거 유료 아니에요, 퍼블릭? 근데 뉴스레터는 아니에요. 무료예요? 네.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 뉴스레터를 구독해도 되고 마케팅 기업 뉴스레터를 구독해도 되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사나 경제 같은 뉴스레터도 구독을 해놓고 보는 편이거든요. 좀 다양하게. 아무래도 그 뉴스레터 안에서 크리에이션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찾아볼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된 기사만 띄워주니까.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얼리어답터 채널들 주로 IT가 많긴 한데 얼리어답터라는 게 저기 그분 있잖아요. 누구지? 되게 유명한 이썸님이라든가 그쵸? 그건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트렌드라는 게 유행을 선도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흐름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면 된다고. 처음에 이제 위탁으로 진행하시다가 지금은 사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수량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면은 재고가 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수량은 이제 보수적으로 가져가지만 예. 발주를 예상보다 좀 일찍 넣으면 그 배송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재고가 100개 남을 때 발주를 넣는다면 한 200개 남았을 때 발주 넣으면 그러니까 고정적인 판매량은 있으니까 그게 안 팔릴 거라는 그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거네요. 양을 좀 적게 자주. 근데 일찍. 자주 그러면은 일찍. 품절에 대한 이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재고 관리라 하면은 저는 풀피먼트를 사용해서 파스토라는 업체 사용하는데 이제 네이버 공식 풀피먼트인데 일 잘하시나 보다, 여기. 이제 저는 그러니까 3PL이랑 풀피먼트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여긴 4PL이에요? 네네 기술력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없는 게 저는 물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풀피먼트로 시작한 거거든요, 바로.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풀피먼트 이용하면서 거기서 바코드 붙이고 다 재고 관리 해주니까 딱히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재고 관리에 대해서. 그래도 4PL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한 3,000원 받는다고 한다면 뭐 평균 배송비는 조금 오버되지 않나요? 그쵸? 조금 되긴 하죠. 그쵸? 한 실질적으로. 4,000원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상자 크기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제 걸로 했을 때는 3,500원?
한 4,500원. 4,500원? 야, 그러면 1,500원은 상품 마진에서 할당을 해야겠네요. 어느 정도. 네. 이게 3PL, 4PL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내가 고객한테 받은 돈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나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나는 특별비를 싸게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상자값도 있고 자리값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작정 3PL, 4PL을 써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좀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1인 기업으로 프리미엄 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달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제가 빅파워는 3개월 걸렸고 3개월. 그냥 정석대로 가셨네요. 아, 네. 프리미엄은 9개월 9개월? 차에. 네. 야, 그럼 3개월, 6개월 만에. 네네. 보통 3개월은 더 당기고 싶어도 못 당기잖아요. 그쵸? 그쵸. 어렵죠. 네, 어렵죠. 6개월 딱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매일 확인했는데 이제 프리미엄 등급 돼 있길래 프리미엄이라는 수치가 제 주변에서 보질 못해갖고. 그쵸. 저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막 판 적도 없고 그걸 달성하겠다 그런 것도 없었는데 프리미엄 메일이 오고 나서는 자랑해야겠다 그냥. 어깨에 뽕이. 이거 분명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하죠. 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22살 때 거의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커머스에. 이 사업이 시작된 스토리가 사실 많이 궁금해요.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다 마치지도 못한 상태일 거고, 대학도 진학을 하려다가 못 하신 거고, 그랬으면 사실 또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그럴 텐데, 대표님께서는 사업으로 오신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원래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게, 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예. 코딩을 혼자서 막 즐겨하곤 했었거든요. 코딩. 네. 코딩을 하면서 이제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정도. 그게 지속되고, 근데 한 번 아플 때 정체성이라 해야 되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많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그런 꿈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꿈이라는 게 이제 저는 약간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세계에 제 존재를 좀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스타트업의 꿈만 갖고 이제 22살에 치료가 끝나고 거의 1년 동안 게임만 했거든요. 뭐 치료도 받았고 회복이라는 핑계로 게임만 하고 놀고 먹고 했는데, 이제 그걸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 아팠을 때 꿈꾸던 스타트업 같은 게 좀 떠오르고, 그거를 이제는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언제까지 아프단 핑계로 뭐 사회에서 안 받아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좀 해보자고 해서 생각한 게 이제 PM 쪽으로 취직을 해서 스타트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23살이었으니까 그때가. 근데 그때부터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디자인 공부까지 하기에는 제가 그때쯤이면 한 25세 취업을 하겠다. 근데 그게 늦은 나이는 아닌데 군대도 면제니까 개인적으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또 혼자 자기 합리화하면서 공부하기가 싫어갖고, 그래도 지금 잃을 거 없는 상황이니까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걸 실패하면 다시 공부를 하자. 지금은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먼저 해서 나중에 뛰어들면 늦을 것 같아서 되돌아가기가. 그래서 이제 성과가 좀 그나마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직장인만큼만 벌자. 저는 부업이 아니라 전업이니까, 공부까지 포기한 전업이니까 직장인만큼만 벌고 유지하자고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생각보다 성과가 좀 빨리 나온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 좀 더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18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항암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완강히 말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던 사업이 또 온라인인데, 그거는 뭐였어요? 그건 이제 PPT 템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디자인 템플릿. 네. 오, 약간 몸빵 사업이네요. 그쵸? 우리 정약용 대표님이 좋아하는 몸빵 사업. 그쵸?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제가 하고 싶다 하는데 굳이 말리시진 않으셨구나. 원래 제가 뭘 하고자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아니셨고, 제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굳이 네. 말리시진 않고 예. 지켜만 보셨죠. 그리고 이번 이커머스 할 때도 그 PPT가 막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냥 용돈벌이 정도는 했으니까 공부 안 하고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냥 대학은 그래도 가보는 게 어떻냐라고 조언은 해주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오신 이야기에 대해서만 제가 상길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누군가는 그 순간에서 좌절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사는데 그래도 상길 대표님은 이거를 뚫고 뭐라도 계속 해봐야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인드가 어떤 식으로 먹었길래 예, 마인드 세팅이 되게 궁금해요.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저는 긍정적인 편인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네. 당연히 처음부터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네네네. 처음에는 저도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었고 실제로 뭐 많이 울고 많이 욕하고 그러니까 왜 이게 저여야만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처음부터 긍정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겪고 나면 근데 이 앞으로 불행은 지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치료일수록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결과에도 반영이 되고 또 주변에서 지켜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계속 부정적이면은 다들 힘드실 것 같고 저만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좋은 생각만 하고 이겨낼 수 있고 나는 또 이겨낼 거고 이런 마음을 계속 먹었던 거네요. 지속되다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 이걸 깨닫는 데가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무일푼이었어요. 그쵸? 지금은 25억의 연매출 25억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대표님 되셨는데 어떤 면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받으셨나요? 일단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음, 뭐 꿈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 치료받으면서 18살 때 발병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보상받고 싶었구나. 근데 그때 친구들의 시선이 조금 그러니까 걱정하는 시선인데 저는 괜히 피해의식 때문에 동정으로 느껴지고 그게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열등감이. 친구들 20살 때 술 마시고 신났다고 대학 가고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치료받고 나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열등감을 지우고 싶었던 게 커서 아직 성공했다는 아니지만 나름 증명은 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뭐 증명했다는 게 가장 박수 한번 치가요 여기서. 그래서 대표님이 좀 되게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너무 이미 충분히 너무 멋지고 극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말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 성공적인 이런 뭔가 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 있었을까요? 한 것만 뽑으라면 이제 음,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이고 미친 듯이 심플. 네. 더 한 권 뽑자면은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인데 둘 다 경영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 책도 많이 읽었고 경영책도 읽고 브랜딩 책도 읽었는데 이제 초보자한테 도움되는 거는 마케팅 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케팅 방향성은 브랜드 철학이랑 경영자의 가치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경영과 마케팅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에게 가장 도움되는 거는 분야는 이제 경영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미니멀리즘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론으로 잘 설명된 책이 미친 듯이 심플이어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대표님을 보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은 위치에 있거나 좀 몸이 아프시거나 극복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온라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또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뭐 그분들 포함해서 저희 투트랙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만약 지금 고민 중이신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채널을 본다면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야말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은 했거든요. 온라인 출석으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전공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집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시작한 게 이커머스인데 운도 좋았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빨리 이뤘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투자할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블로그나 다른 지식 창업보다는 스마트 스토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공부하고 바로 실행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대표님이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된 게 사실 운도 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끝마칠 때쯤 되고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운도 운이지만 본인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리스펙트 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출연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귀감과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소스도 많이 풀어주시고 해서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사업을 하실 건가요? 무조건. 네, 그냥 무조건 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더 어린 나이에. 너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가장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잘 아시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질문만 해주시니까.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그 상길 대표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운도 운이지만은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야지만 저는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대충.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그 정도 매출 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상길 대표님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매출은 뒷단이고 더 건강해지셔서 자신감도 찾고 그리고 또 젊으신 만큼 또 젊음을 더 확실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만 하다가 좋은 세월 다 갑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상길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